미국의 보존 생물학자 소호 헨슨의 책 깃털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네가 있는 곳이 어디든 1m 안에는 반드시 거미가 있단다. 아무리 집을 깨끗하게 관리해도 거미는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우리는 거미를 두려워하지만 매혹되기도 합니다. 스파이더맨이라는 존재 역시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절한 이웃이자 욕망의 거울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무비성에서 다룰 영화 존 와치 감독의 새로운 스파이더맨 시리즈 스파이더맨 홈커밍입니다. 스파이더맨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어제 스파이더맨을 보고 왔는데요. 네.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최고다 이런 평가를 했는데 어떤 분들은 약간 반대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분들. 네. 그래서 오늘 스파이더맨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일단 영화 보고 나서 제일 처음 했던 생각은 스파이더맨은 노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프랜차이즈의 노예인 거죠. 네. 약간 스파이더맨 괴담, 피터 파커 괴담이라는 것도 있는데 10년마다 한 번씩 이제 학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렇군요. 졸업하려고 그러면 또 시리즈 만들고. 이게 프랜차이즈 스타의 어떤 숙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계속 네버엔딩 스토리인 거죠.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무비스의 자랑 한 줄거리를 적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대단한 걸 준비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게 이제 자신만만하셔서 작가 인생의 최고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는. 그럼 최고작을 빨리 감상해 볼까요? 네. 네, 오늘 한 줄거리는 얘가 비밀 유지를 위해서 컨닝하실 수 모르니까 먼저 하시길 내가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제가 생각한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What's up, guys? 친절한 이웃 피터 파커가 스파이더맨이 되기 위해서 사장님께 인정받는 이야기. 사장님께 인정받는다고요? 사장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이 영화의 포인트인 것 같아. 사실 어벤져스에 나오는 아이언맨의 비중이 상당히 있고 토사장님 전체적으로 안 받아줘 왜 토사장님 좀 이렇게 문장이긴 하지만 좀 구구절절하다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정말 잘 썼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스파이더맨의 한 줄거리는 이겁니다. 질풍노도 피터 파커, 아빠 노릇 아이언맨, 어벤져스 스파이더맨. 이 네 줄을 맞추기 위해서 스파이더맨이 어벤져스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을까? 내 이름 앞에가 쓰니까 어벤져스에 쓱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어쩌면 스파이더맨이 아닌가 해서 사자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왔습니다. 이 작가로서의 어떤 역량을 총발휘한. 그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보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하기 전에. 이 세 번째 리부트인데 이전에 어떤 시리즈들이 있었는지. 1편에서 3편까지 스파이더맨 보통은 이제 샘스파라고 부르더라고요. 샘스파 하니까 왠지 힐링되는 것 같네요. 스파라는 것 때문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도 어스파라고 불러요. 이번에는 또 어떻게 축약을 할지 모르겠는데. 홈스파? 홈스파일 수도 있겠네요. 네. 샘스파 같은 경우는 약간 어두워요. 스파이더맨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체성 중에 어두운 면, 좀 찌질함, 그 다음에 너드 이런 캐릭터를 좀 부각을 시켰죠. 아마 가장 청춘물에 가까운 시리즈는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일 거고요. 마크 웨 감독이 500일의 선물을 만든 분이잖아요. 거의 로맨스물처럼 만들었어요. 이번에는 말 그대로 어려거든요. 15살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이제 오프닝인데 혼자 막 신나서 떠들면서 찍죠. 약간 아이 같은 모습, 정신없이 떠드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어떤 캐릭터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직접 나한테 얘기를 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그게 페이크 다큐의 가장 큰 힘이기도 하고 젊다는 느낌을 확실히 주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소화한 배우가 톰 홀랜드, 빌리 엘리어트의 뮤지컬. 그렇죠. 저 그 뮤지컬을 봤거든요. 톰 홀랜드가 이렇게 잘 컸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소년과 청년의 딱 중간에 있는. 근데 몸을 벗으니까 근육이 Well, I mean, Mr. Stark knows because he made my soup, but that's it. 몸이 좋아. 상남자죠. 근데 이게 스파이더맨 1을 보면 토비 맥과이가 몸이 되게 안 좋다가 거미한테 물리고 나서 몸이 좋아지는 거가 나오거든요. 저도 거미한테 물리고 싶더라고요. This is my chance to prove myself. 윈블던 댄스 스쿨 출신이고 아크로바틱이 되고 액션의 한 90% 정도를 직접 소화를 했다고 해요.
스파이더맨 액션의 사실 가장 큰 역할은 빌딩과 빌딩 사이를 막 활강하는 건데 약간 액션 스타일이 다릅니다. 어설프다가 핵심인 거죠. 웹슈터를 걸 빌딩이 없으니까 뛰어가잖아요. 심지어 달리는 속도가 빠르지도 않고. 바닥에 있을 때는 계속 부딪히고 막 넘어지고 하는데 또 비행기 액션에서는 굉장히 기존에 봤던 큰 영화들의 액션 스타일도 보여주고 있고요. You're not gonna stop me. 스파이더맨이 우리가 가장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아크로바틱 그리고 아기자기함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액션들도 있지만 드라마적으로도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면 툼스가 피터 파커를 협박하는 장면, 차에서 협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터 파커의 정체를 알아차리는 순간에 연출을 어떻게 하냐면 차가 갑자기 그 신호에 멈추고 그 빨간 신호등이 얼굴에 들어와요. 이게 되게 사소한 연출 같지만 조명 하나로 이제 이 사람의 심리적인 상황을 확실히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냥 뜬금없는 조명이 아니고 그 신호등 조명이라는 걸 한번 비춰주는 그 장면을 보고 뭐가 생각나냐면 양들의 침묵을 보면 한니발 렉터라는 식인 살인마에게 스탈린 FBI 요원을 데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교도소에 다른 공간으로 넘어갈 때 빨간 조명이 들어오는 거기에 일부러 멈춰서 His pulse never got above 85, even when he ate her tongue. 이 사람이 사실은 식인을 했어 라는 대사를 해요. 무섭다. 이게 되게 꼼꼼하게 연출을 한 예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장면 보고 약간 그런 붉은 조명을 적절하게 썼다는 게 기본이 탄탄하다는 걸 좀 보이는 장면이 아니었나. 재밌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딸이 차가 멈춰 있던 다음에 아빠 파란불이야 빨리 가라고 할 때 어쩌면 파란불과 빨간불이 가지고 있는 선명한 대비 같은 게 선한 의지와 악한 의지를 상징하는 그런 두 개의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스파이더맨 하면 또 유머를 빼놓을 수 없는데 이번에는 사실 약간 다른 유머인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 같은 그런 대사들로 하는 유머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친구가 스파이더맨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너 알도나? 독도 막 뱉어? 뭐 이런 식의 정말 우리가 누구나 물어보고 싶은 물어보지 못했던 질문들을 물어보는 거죠. Can you summon an army of spiders? No, Ned, no. Do you know him too? Stole the shield. Wow. He did he beat me up? 눈높이 농담을 하잖아요. 스파이더맨 됐어. 너무 멋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네가 뭘 할 수 있는지 얘기하는데 야, 너 정도면 졸업반도 꼬실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죠. 친구 네드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을 정도로 중간중간 빵빵 터뜨려 주는데 스파이더맨 침대에 누워있다가 일어나는데 가면을 쓰고 벌떡 일어난다든지 Can I try the suit on? 그런 시각적인 스파이더맨 마스크 하나로도 얼마나 많이 웃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아요. 이번 영화에서도 좀 독특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슈트를 다루고 있는 방식인데 사실 스파이더맨 슈트지만 거의 아이언맨 슈트에 가깝잖아요. 네.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캐런, 네. 캐런이라는 누나라고 부르죠. 누나라고 부르죠. 누나라고 부르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네. Hey, suit lady, what are they doing? Would you like to hear what they're saying? Activating advanced reconnaissance mode. Reconnaissance drone. Whoa, that's really cool. 웹슈터도 굉장히 많은 기능을 넣어놨는데 You have 576 possible web shooter combinations. Spider web. Whoa! Web grenade. Web grenade. 결국 그 기능들을 하나도 못 써요. 네. 그리고 결국 자기의 슈퍼히어로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닌 코스튬을 입고 있을 때, 코스튬도 아닌 그냥 무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을 때 능력을 진짜 발휘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식상한 성장담인데 그걸 전달하는 게 아이언맨이라는 게 재밌는 거예요. I can keep the suit. Of course, doesn't fit me. 왜냐하면 아이언맨이야말로 슈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어벤져스를 보면 캡틴 아메리카랑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놀리잖아요. 네가 슈트를 빼면 뭐가 남냐라고 하면 자방의 천재, 억만장자, 플레이보이, 박애주의자. 자기애가 굉장히 넘치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아 난. 그러니까 돈 많으면 좋아요 이렇게. 베풀어 줄 수도 있잖아. 좀 나쁘게 얘기하면 돈질하려고. 근데 새로운 시리즈 감독을 맡은 존 와츠라는 사람은 저는 잘 모르는 감독이더라고요. 어떤 감독입니까? 네, 거의 신인 감독이고요. 기본에 되게 충실해요. 존 와츠 감독이. 기교를 부리거나 새로운 걸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거에 좀 충실하려고 하는 쪽에 가까운 것 같고 기본을 얼마큼 잘 살리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 시그니처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스파이더맨 2의 가장 유명한 지하철 멈추는 장면. 스파이더맨의 어떤 희생 정신과 시민과 하나 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굉장히 명장면인데 그걸 십자가처럼 표현을 하죠. 이번에도 이제 똑같이 배 갈라지려는 배를 붙잡고 있는 그 장면이 사실은 십자가의 형태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상징이 들어있는 장면이죠, 사실은. 얘도 완전 다르게 다가오죠. 왜냐면 자기가 친 사고고 수습도 자기가 못하고 뭐 그런 측면의 어떤 반복과 변주를 보여준다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또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액션 시퀀스 중에 하나인 그 워싱턴 기념탑에서의 구출 장면. 또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에서 나오는 그 그웬 스테이시가 죽게 되는 시계탑 액션이 생각이 나요. 그 끌어올리는 종 액션들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고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의미로 변주를 해서 확실하게 집어넣는다는 거. 팬들이 보면 연상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팬이 아닌 사람이 봐도 그 액션 자체가 스파이더맨스러운 액션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풍성하게 보이는 거죠. 여기 정말 원작에 충실하게 갔다라는 게 사실 원작을 그대로 갔다는 게 아니고 원작에 있는 깨알 같은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왔어요. 이를테면 레드 리치도 원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였고요. Tony Stark made you that? Are you an Avenger? Yeah, basically. 조력자이자 파트너이자 또 나중에는 적으로 등장하기도 하는 홉고블린이라는 적으로 등장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뭐 플래시 톰슨도 원작에서는 되게 학교에서의 최고 악당. 그렇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역할을 전형적인 원래는 백인 금발의 미축구 동아리 뭐 회장 뭐 이런 식의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죠. 이번에 약간 인도 소년이 나와서 뭐 그렇게 변주를 한 것도 재밌고요. 스파이더맨 슈츠의 목소리, 근데 그 목소리 연기를 제니퍼 코넬리가 했어요. 근데 그 제니퍼 코넬리가 그 자비스 역의 펄 메타니의 아내거든요. 아, 둘이 아는 사이구나. 원래 아는 사이였구나. 네, 부부가 인공지능의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깨알 같은 요소도 재밌고. 그 인공지능이 좀 무서웠던 게 인공지능이 이제 조언을 해주다 못해 키스해야 할 타이밍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이 스파이더맨 1을 본 거지. 1에서 거꾸로 하는 키스를 그렇죠. 봤기 때문에 네. 바로 이때가 키스할 타이밍이라고 얘기해주는 정말 깨알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원작에서 갖고 있던 것들을 깨알같이 그냥 많이 갖고 왔다는 게 이게 정말 좀 팬이 만든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딱 들으면서 이 영화가 이렇게 오리지널로 좀 가겠구나. 최대한 원작 스파이더맨에 가깝게 가겠구나라고 느꼈던 게 처음에 등장할 때 오프닝에 이제 노래가 나오잖아요. 네. 스파이더맨 유명한 노래. 스파이더맨이 장중한 클래식 버전으로 나오죠, 이렇게. 저는 이거 제가 불러야 되나라고. 제가 뭐든지 저 약간 일종의 주크박스로. 주문만 하세요. 물론 돈을 좀 넣으셔야죠. 네. 네, 원래 그 노래가 다른 시리즈에도 다 나오긴 했어요. 네. 근데 샘스파에서는 거리의 뮤지션들이 그냥 연주해주는 형태로 나왔고, 그리고 뭐 어스파에서는 벨소리로 짧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양념처럼 넣는 수준이었는데 이번엔 아예 그냥 시작할 때 우리가 스파이더맨이야 하고 이렇게 음악이 나오죠. 우리들의 친절한 이웃인 것 같아요. 슈트가 총 3개가 나오죠. 네. 처음에 선물 받은 지금 입고 있는 이 슈트랑 원래 자기가 손으로 이제 고기 만든 슈트라고 하기도 힘든 슈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최상으로 업그레이드된 슈트. 이게 스파이더맨이라는 영웅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되게 상징적인 소품인 거죠. 이 영화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큰 키워드 2가지가 책임감이랑 인내심이에요. I just gotta do this on my own. 제일 마지막에 이제 캡틴 아메리카 나와서 인내심과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하는 굉장히 농담 같은 짧은 장면이 있는데 그게 농담이기도 하지만 사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는 슈트는 책임감이에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보여주는 캐릭터들이 있는데 이런 슈퍼히어로만이 아니라 선생 혹은 군인들이 슈트를 입음으로써 자기 책임을 다한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깨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 숨겨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퍼스트 어벤져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퍼스트 어벤져에서 캡틴 아메리카 도와줬던 군인이거든요. 그래서 책상을 보면 교장 선생님 책상에 그 군인이었던 사진이 있어요. 그 사진을 같이 걸쳐놓고 책임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슈트를 입었을 때 어떤 책임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2가지를 다 갖고 가는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있잖아요. 거울 수면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봤을 때 반은 자기 얼굴이고 반은 이제 슈트가 나오는. 그게 이 영화에서 보여주고 싶은 스파이더맨이다. 슈트이기도 하고
그냥 원래 그냥 아이 같은 피터 파커이기도 하고 양쪽을 다 인정하는 모습이라는 게 커밍아웃을 한 아이언맨이 그걸 알려준다는 게 저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창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You died. I was just trying to be like you. I wanted you to be better. I'm gonna need the suit back. But I'm nothing without this suit. If you're nothing without this suit, then you shouldn't have it. 토니 스타크가 약간 유사 아버지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재밌거든요. 왜냐면 생각해보면 토니 스타크만큼 아버지라는 캐릭터에 안 어울리는. 그렇죠. 그 중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토니 스타크 막 얘기하다가 내가 아버지처럼 말하고 있네? 라고 스스로 각성하는 장면도 잠깐 나오죠. 어떻게 보면 무뚝뚝한, 아니, 혹은 아버지가 되기 위한 훈련이 좀 필요한 아버지처럼 보일 수도 있는 캐릭터로 나온다는 게 좀 재밌는 측면이죠. 사실 이번 영화의 빌런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마이클 키튼이 연기하는 악당인데 사실은 이렇게 생계형 악당이 이전에도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계가 중요한 악당입니다. The rich and the powerful, they don't care about us. We have to pick up after them. We have to eat their table scraps. We're gonna put them out of business. We're gonna take everything they got. I'll kill you and everybody you love.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빌런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대립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굳이 비교하면 토니 스타크랑 더불어서 유사 아버지? 토니 스타크가 약간 과보잖아요. 그렇죠. 심하게 과보하죠. 슈퍼 베이비 모드 이런 걸 만들고. 네.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 사람은 진짜 남자의 세계는 이런 거야. 너 먹고 살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측면에서는 좀 독특한 아버지? 피터 파커에게 두 명의 아버지가 있는데 한 명의 아버지는 노동자 계급 아버지예요. 또 한 명의 아버지는 정말 잘 사는 아버지예요. 누구를 따를래? 라고 하면 당연히 토니 스타크를 따라가겠지만 근데 어쩌면 이건 피터 파커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에 노동자 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싸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시대의 미국을 잘 반영하고 있는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몇 가지 영화가 좀 연상이 됐는데 이를테면 마이클 키튼이라는 배우가 피터 파커를 약간 협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을 보고 제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영화가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나오는 안톤 시거 같은. 내가 왜 그 장면이 떠올렸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라는 영화가 포스트 9.12 시대를 상징한 영화거든요. 굉장히 독특했던 게 보통 영화가 해피엔딩이 아니라도 어떤 식으로든 엔딩을 마감을 지어요. 이야기에서의 어떤 결말을 짓는데 그냥 카타르시스조차 없는 거죠. 절망 그 자체를 보여주는. 그게 이제 9.12 시대의 어떤 미국의 상태를 보여주는 영화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벌처는 신자유 시대에 지금 트럼프 시대에 살아남아야 되는 미국 중상층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The world's changing, boys. Time we change too. 못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근데 이제 육체 노동을 하고 아이언맨 슈트랑 대비되는 저런 좀 철골의 어떤 모습들을 갖고 있고 가족을 책임지기도 하고 근데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트럼프 시대에 지향하고 있는 미국 중상층들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악당처럼 나오지는 않아요. 유사 아버지에 가깝다고 말씀드리는 게 무조건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기보다는 피터 파커가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의지를 지켜야 된다. 규칙과 윤리 지켜야 된다라는 쪽이면 이 사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내 가족이 좀 더 행복한 거야. 이쪽에 가까운 거죠. 어떤 중상층 계급들이 빌런처럼 악당처럼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시대에 맞는 히어로 시대에 맞는 빌런이 등장을 한 거죠. 처음에 반대한다고 그랬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 설득당하고 이 영화가 좋게 보이지 왜? 네, 이상한 설득이 되네요. 네. 네, 한 줄 평 그리고 별점 알아보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홍영원 기자님의 한 줄 평 그리고 별점을 들어보겠습니다.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 오. 네. 이제 뭐 놀랍지도 않아? 코를 하나 지으시죠? 석점반. 3.5. 홍경원, 이렇게. 재밌는 영화를 기본적으로 하니까, 3개 반 밑으로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영화에 대한 제 한 줄 평은, 되살아날 때마다 어려지고 영리해지는 할리우드 프랜차이즈의 마법 혹은 집념입니다. 그냥 단독으로 봐도 충분한 오리지널리티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일단은 재밌어요. 일단은 그건 인정합니다. 일단은 재밌습니다. 가볍고 유쾌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영화라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사실 좀 너무 하향평준화돼 있어서
이 정도만 해도 만족스럽다? 상당히 만족스럽다라는 기분이 드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 과연 3.5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여기 어디까지가 3.5였는지 기억도 안 나. 다 재밌어요. 네. 너무 재밌나? 자, 과연 순위에 들 수 있을까요? 홈커밍의 제 순위는 8위로. 아, 분노가 드디어 마이클 키튼이 떨어집니다. 네, 마이클 키튼이 떨어지고 마이클 키튼이 네. 올라가네요. 네, 저는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재밌습니다. 재밌는 건 인정하고요. 굉장히 흥미롭고 유쾌하고 가벼우면서 재밌는 영화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샘 레이미의 블랙한 느낌, 그런 우아한 고전적인 슈퍼히어로물에는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전 순위는 낮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스파이더맨 충분히 재미있다는데 동의하기 때문에 7위여도 제 순위에서는 굉장히 선망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조금 올라간 건가요? 순위가? 그렇죠. 한 계단 정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름 보람 있네요, 오늘은. 네, 순위 하나 올리는 게 되게 큰 겁니다. 네, 네. 네, 최근에 제가 밀고 있는 코너죠.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 이기대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이기대로 뽑아본 한 줄의 문장은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처럼 말하고 있네? 라는 토니 스타크의 말입니다. 근데 모든 아들의 숙명인 것 같아요. 아들은 아버지를 좋아했다가 어느 순간 싫어하게 됩니다. 내가 자라서 아버지처럼 되지는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어느새 나이가 들어보면 아버지를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토니 스타크가 이 얘기를 하는데 공감이 되기도 하고 토니 스타크가 지금 아버지가 되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상하게 기억나는 대사가 아니었나. 아까 오늘 한 줄 거리부터 해서 토니 스타크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옷도 읽고 왔어요, 옷도. 네, 네. 스파이더맨의 가장 큰 약점이 있다면 토니 스타크의 분량이 적었다는 거. 스파이더맨 팬들은 이거 분량을 좋아하시겠지만 저는 토니 스타크가 조금 더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네. 네, 오늘은 스파이더맨의 새로운 시리즈 존 아치 감독의 스파이더맨 홈커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썸 타는 시간 무비싸움, 저는 글 쓰는 김중혁이었고요. 영화 보는 송경훈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네, 30초 프리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다룰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그 후입니다. 일단 스토리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스토리는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요. 이 영화는 사실 스토리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가게 되는 영화입니다. 사실 홍상수 영화 하면 또 홍상수냐, 맨날 똑같다 라고 지겹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가만히 비교해보시면 홍상수 영화는 한 번도 똑같은 적이 없거든요. 이 영화 홍상수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감독이 상황을 만나서 어떻게 변하고 받아들이지를 그대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똑같은 영화가 나올 수 없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신기한 볼거리를 보는 영화가 아니라 진짜 짧구나. 이 영상도 보세요.